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즐거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녀 교육은 크게 네 가지 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녀의 창의성 코칭과 자녀의 긍정심리 코칭과 자녀의 학습법 코칭과 자녀의 관계성 코칭,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의 창의성 코칭에 대해서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고, 두 번째가 창의성이고, 세 번째가 코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자녀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는 본성성입니다. 본성성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신변의 날생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녀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창의성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자녀는 이미 마음속에 우리 안에 창의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창의성을 개발해 줄까? 창의력 향상에 초점 맞추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계명대학교에 상담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창의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2010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논문이 하나 발표되었습니다. 그 논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AI,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후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경쟁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창의성이다, 이렇게 발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을까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몇 년도부터 시작됐을까?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18세기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발명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20세기 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3차 산업혁명이라,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다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바로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자, 1차,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의 기준점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1차, 2차 산업혁명을 제조업 시대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부터 지식정보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IT라고 보편적으로 말하죠. 이 3차 산업혁명이 1970년 컴퓨터가 발명되면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냐? 보편적으로 말할 때 2015년 또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가장 큰 특징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를
세계적으로 최초로 쓰게 된 사람이 슈밥이라는 이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세계경제포럼의 회장님이시면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을 할 때 이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미래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2016년에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을 20가지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6가지면 제가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미래 인재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역량은 도전 정신입니다. 두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세 번째가 소통 능력입니다. 네 번째가 창의성입니다. 다섯 번째가 적응력입니다. 여섯 번째가 협동 능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강의를 해드리지 않았지만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인공지능과 사람이 인공지능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는 창의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창의성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 세대는 창의성은 필수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의성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협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꼭 갖춰야 될 역량 가운데 하나가 맨파워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대인관계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높은 하이 AI 인공지능까지 가면 갈수록 사람은 대인관계와 인간관계와 협력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이 초지능과 초연결 시대라, 초지능이나 인공지능 시대라, 초연결 시대라, 사물 인터넷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개인이 갖춰야 될 역량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창의성입니다.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말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창의성이다. 두 번째는 뭐냐? 인간관계 역량이다. 이걸 꼭 갖춰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쾌어, 배려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것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배려심을 키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을 배려하는 것, 이 배려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삼시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헌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창의성과 뭐냐면 대인관계 역량입니다. 이제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면서 내가 잘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미래 인재상입니다. 자, 그러면 학문의 세계도 우리가 말합니다. 학문의 세계는 이미 21세기 초부터 통습의 시대다. 큰 줄기를 통자, 큰 줄기 통자, 잡을 습자. 이 큰 줄기 안에서 학문의 세계가 융합되고 융해돼가는 시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옛날에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되었습니다. 현대는 남의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살아갈 미래는 창의적인 인재를 원한다. 자, 오늘 이 강의의 서론에서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창의성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인관계 역량을 키워줘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저는 오늘의 강의의 핵심 주제
창의성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녀의 창의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 창의력 향상이죠. 창의성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배에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들은 창의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창의를 향상시켜줄까? 힘을 발휘할까? 이게 창의력이죠. 이것을 제가 세 가지 파트에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두뇌 심리학적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언어학적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질문법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들은 기억해야 된다. 아하! 자녀의 창의성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두뇌학적으로, 두뇌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자. 자녀의 창의성을 키워주는데 핵심 뭐냐? 언어다. 또 자녀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질문해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됩니다. 자, 그 다음, 두뇌. 우리의 이 심리학 쪽에서도 두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두뇌 심리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교실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제가 6년 전입니다. 모 남자 중학교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대답하는 분들 굉장히 고맙습니다. 첫째입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읽을 책을 주면서 너희들 이것을 읽고 생각을 해봐라. 첫째 생각입니다. 생각보다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읽고 생각한 것을 기록해봐라. 써보아라. 정리해봐라. 정리보다 더 스트레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와서 발표해봐라. 생각, 기록, 발표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볼 때 이것이 창의력 향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생각이라 사고력입니다. 정리라 논리력입니다. 논술력입니다. 발표라 발표력입니다. 사고력, 논리력, 발표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갖춰야 될 창의성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뇌학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앞쪽뇌를 키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뇌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전두엽과 후두엽에 대해서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전두엽은 앞쪽에 있는 뇌를 전두엽이라고 말하고 후두엽은 뒤쪽에 있는 뇌를 후두엽이라고 말합니다. 두뇌의 기능이 있습니다. 후두엽의 기능은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보편적으로 후두엽을 우리가 말할 때에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후두엽을 발달시켜주면 이것이 좋아집니다. 이거 뭐죠? 기능입니다. 손재주입니다. 기능이고 손재주입니다. 이것을 지능으로 가져오면 모방을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두엽의 기능은 5가지입니다. 첫째 열정입니다. 둘째 의지입니다. 셋째 감정 조절입니다. 넷째 계획입니다. 다섯째 창의성입니다. 자, 전두엽을 발달시켜주면 뭐가 좋아지는가 하면 디자인을 하는 아이로 키웁니다. 후두엽은 뭐라고요? 기능입니다. 그리고 모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후두엽에서 전두엽에 관한 핵심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후두엽이 중요할까요? 전두엽이 중요할까요?
오늘 강의에 듣는 여러분들은 후대비 중요할까요? 전두엽이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후두엽에 저장된 정보가 있어야 전두엽이 저장된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후두엽에 정보가 없다는 것은 뭐냐? 전두엽이 활용할 것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후두엽도 중요하고 전두엽도 중요한데 전두엽은 창의성입니다.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갈 수 있는 핵심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해보겠습니다. 후두엽도 중요하고 전두엽도 중요한데 두뇌를 발달시켜주는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후두엽과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오케이, 자극입니다. 자극을 받아야 됩니다. 자극을 받아야 우리가 전문용어 시냅스, 내가 활성화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두엽은 어떻게 자극을 받느냐? 두 가지 차원입니다. 바로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배울 학자 익힐습이라. 배우는 것도 뭐냐? 두 가지 학습이 있습니다. 첫째, 체험학습입니다. 몸체차 익힐습이라 몸으로 익힌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을 통한 정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학습과 교육학습입니다. 이거에서 정보가 들어와서 이게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든 교육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전두엽을 자극하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입니다. 우리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 후두엽의 이 자극을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체험을 통해 몸체자, 경말, 흠자, 우리 자녀들이 직접 몸으로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미각을 통해서 그가 직접 경험하여서 정보가 저장되고,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정보가 저장이 되더라도 여기 플러스 더하기 상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전두엽이 자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상상의 최고의 적이 있다? 상상의 최고의 방해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은 자녀의 창의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전두엽의 이 중요성을 제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아이폰을 갖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이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뒷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이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폰을 제조하는 단가를 100원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100원 가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뭐 100원 가지고 뭐 사먹을 게 있습니까? 없죠. 최소한 1,000원 돼야 되지만 그래도 강의를 위해서 10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전두엽은 디자인이라 하겠습니다. 후두엽은 이거 기능이라 있습니다. 자, 아이폰을 제조할 때 아이폰은 사실 그 애플사는 이것을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품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단가, 여기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폰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부품비는 얼마냐? 30원입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에서 아이폰의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조립비는 얼마가 들까요? 조립비 5원입니다. 자, 5원이라 기능이라 이 5원은 어느 담당? 후두엽 담당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강의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후대업만 발달시키면 얼마? 5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65는 뭐냐? 개발비입니다. 디자인비입니다. 개발과 디자인비가 65원입니다. 개발과 디자인비는 어느 담당이냐? 전도협 담당입니다. 전도협을 발달시켜주면 65원입니다.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기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디자인은 이 애플의 아이폰은 디자인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애플에서 디자인되었고 assembled in China 중국에서 조립되었다. 조립비 얼마? 5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의 전도협을 키워주는데 우리가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IT 강국 부모의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IT에 인터넷이나 지식 정보나 AI나 이런 특허에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특허권의 70%가 미국에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IT 강국은 미국이고 그가 안에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에 가면 여러 가지 IT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발도르프라는 사립학교, 자유학교가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런 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발도르프라는 이 사립학교에 이 IT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발도르프 사립학교 여기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이 발도르프 자유학교 가보면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맞습니다. 컴퓨터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압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는 것은 동영상이 아니라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전두엽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뇌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전두엽의 키우기, 그러면 상상력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 상상의 핵심, 곧 전두엽을 키우는 핵심은 제가 세 가지 단계로 보았습니다. 첫째, 놀이입니다. 둘째, 독서입니다. 셋째, 자부심입니다. 제가 아마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30분 만에 강의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놀이 쪽으로만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독서 쪽으로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놀이입니다. 여러분, 자, 아이들이 잘 놀아야 됩니다. 잘 놀아야 돼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후두엽이 발달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뇌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후두엽은 몇 세 때까지 발달되는가 하면 만 10세까지, 즉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교육까지 후두엽이 엄청나게 시냅스 활성화되고 발달된다 합니다. 전두엽은 몇 세 때까지 발달되는가 하니 보편적으로 책을 보니까 뇌과학자들이 25세까지 이것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 후두엽과 전두엽을 키우는 핵심 요소가 뭐라고 했나요? 자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창의력을 키워줄까? 잘 놀아야 됩니다. 놀이의 핵심이 뭐냐? 밖에서 친구와 함께 놀아야 됩니다. 자, 이 정보가 들어가는 분야도 두 가지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하나는 체험 학습이고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학습된다 했습니다. 몸체자, 경험할 흠자. 근데 제가 볼 때 이 체험을 학습을 하든 교육 학습하든 상상을 통해서 후대의 정보도 들어가지만 상상을 통해서 전두엽이 자극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밖에서 친구와 함께 놀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상상력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 강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상력을 키워줄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이 상상을 키워줄까? 여러 책들을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참 이 논문이나 이런 학술적인 책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고방정환 선생님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고방정환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세 가지를 하면서 행복하답니다. 야, 제가 그거 딱 보는 순간, 이야, 여기에 상상력의 핵심이 있구나. 여기에 아이들의 행복은 곧 노래에 있거든요. 무엇을 하면서 놀 때 아이들이 행복하고 상상력이 자극되고, 야, 이 고방정환 선생님 말에 책에 다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그림, 노래, 이야기입니다. 그림, 노래, 이야기. 자, 그림, 노래, 이야기. 이거 따로 가는 것이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입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것이 동영상입니다. 상상력의 최고 방해꾼이 있다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동영상입니다. 따로. 그림, 노래, 이야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보십시오. 상상력의 그림, 노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김홍도 선생님의 이 그림을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요, 얼마나 이 아날로그 속에서 회학을 담고 있는지. 조선시대는 동영상이 없잖아요. 근데 이 김홍도 선생님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심어내. 그래서 김홍도 선생님이 창의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화가들이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 이야기 가운데 하나하나 보는 사람마다 웃음을 주기 위해서 가장 큰 웃음이 이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볼지 모르겠습니다. 이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손이 오른손을 짚고 있는데, 오른팔을 짚고 있는데 손은 왼손을 쥐어놨습니다. 이것이 이 미술평론가들이 하는 말이, 야, 김홍도 선생님의 창의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이라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은 그림을 보여주시면, 많은 그림을 보여주면 정보라 후대에 저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화실에도 데려가고 미술관도 데려가서 수많은 그림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 수많은 그림을 보면서, 정지된 그림을 보면서 후대의 정보가 다 저장됩니다. 다 저장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장됩니다. 그리고 그림 보여줄 때 상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그림이 어디 있을까? 중국 송나라 때 예장 종경 스님이 쓴 한시가 있습니다. 최고의 그림이 어디 있을까? 청산 불묵 천추하라. 푸르를 청자 매산자 안해불자 먹물 묵자라. 일천천자 가을 추자 그림 맞자라. 푸르른 산은 먹을 대지 않아도 물감을 대지 않아도 영원한 가을의 한 폭 그림이다. 진짜 그림 어디 있냐? 자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진짜 창의성을 키우고 그러려면 상상력을 갖게 되는데, 상상력을 갖는 것은 정말 자녀들을 자연에 가서 데리고 놀아야 됩니다. 최소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여러분, 중학생 되면 엄마하고 안 놀라 합니다. 부모하고 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참 많이 놀아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에 참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면서, 그 다음에 이 전두에 자극되고, 그러면서 뭐냐, 상상력이 키워져갖고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뭔가 아이디어를 내려고 했을 때에 후대에 저장된 수많은 정보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래라. 그림이 어디 있을까? 두 번째 그림입니다. 노래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노래로 바꿔주세요. 노래입니다. 노래가 어디 있냐? 라고 했을 때, 유수무현 망고금이라. 흐를 유자 물수자라. 흐르는 물은 없을 무자 줄현자라. 현이 없어도 그래. 현악기 하잖아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모든 현이 없어도 일만만자 옛꽃자 금은고 금자라. 영원한 금은고 소리라 이 뜻입니다. 진짜 노래는 어디 있냐? 자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송나라 때 예장 종경 스님이 한시는 되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연에 가서, 이 내과에 데려가서 흐르는 물소리 쪼르르 흐르는 물소리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 물소리가 하나의 음악으로 저장되면서 상상을 하니 전두엽이 자극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라. 우리 부모님들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려달라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이 동영상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태블릿 PC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 움직이는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 이것도 이 습관이거든요. 동영상을 보고 좋아하면요, 정지된 그림 보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 하거든. 동화책을 많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어릴 때 뭐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 아니면 내가 소설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소설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이야기는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청산유수라. 청산불묵전추하라 유수무현망고금이라 해가지고 청산유수라. 이게 청산유수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청산유수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예전에 그랬습니다. 청산유수는 예전에는 이야기꾼이라 만담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담, 이야기 담자, 일만 만자, 이야기 담자,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진짜 이야기는 어디 있냐? 청산유수라. 자연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자연에 데려가서 놀면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산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산새가 들려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 잎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수많은 이야기가 후드에 저장되고, 후드에 저장된 정보가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을 하니 전두엽이 자극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것까지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녀의 창의성 향상에 대해서 최고의 핵심은, 창의성의 핵심은 상상력이다. 상상력의 최고의 방해꾼은 동영상이다. 그러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은 아날로그다. 그래서 후두엽도 중요하고 전두엽도 중요하다. 그러면 후두엽과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조건이 딱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자극이다. 후두엽과 전두엽이 자극받아. 그래야 시냅스, 뇌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후두엽은 몇 세까지 성장하느냐? 만 10세까지. 초등학생까지. 그러면 후두엽 때는 두 가지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는 체험을 통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는 교육 통한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 정보가 들어가면서 이 전두엽을 자극할 수 있는 핵심이 있다. 그게 뭐냐? 상상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가 세 가지 있다. 첫째 뭐냐? 그림, 노래, 이야기다. 이 그림, 노래, 이야기 이걸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 그래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이 똑똑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주라. 우리 할머니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할머니들의 말이 창의성의 핵심입니다. 많이 보여주고 많이 들려주라. 많이 보여주라는 것은 뭐 동영상이나 게임을 많이 보여주라는 그런 차원. 자연을 많이 보여주고, 자연의 소리를 많이 들려주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는 여러분들이 자녀의 창의성을 키워주고 자녀의 창의성의 코치가 되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의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이은 창의성에 대한 강의는 제가 좀 더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